왜 어디 다 가신 거예요 지금? 반밖에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올해 이제 마지막 수업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수업이 없죠.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일단 요 기본 과정이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계획상 그런 거고요. 계획상 그런 거고. 뭐, 요 교재 가지고 이제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 요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연결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까를 또 생각해 봤는데 이제 계획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걸로 이게 잘 못 그리겠네. 이게 해예요. 이거 해인데 이렇게 약간 저물어 가는 해? 그거 여기 이 바다예요, 바다. 바다를 그린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2024 이렇게 살짝 조그만 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와가지고 사무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세법 강의하는 강성규 선생님이 요 비슷한 걸 여기 칠판에다 딱 PPT로 띄워놓고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그림이라도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2024년도를 이제 보내고 우리가 2025년도가 새해가 밝아오겠죠. 그럼 다다음 주에는 이제 그때는 떠오르는 또 태양을 또 그리겠죠. 이건 저물어가는 24년도. 그래서 시간은 또 쏜살같이 가서 또 1년이 금방 가서 24년도를 마무리 짓고 25년도를 또 새 출발하는 거니까 우리가 새로 출발한다 그러면 언제나 뭐예요? 그렇지 막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새로운 에너지로 꽉 채우셔가지고 1년 동안 막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쭉 열심히 하셔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한 해가 딱 되시고 그렇게 하려면 건강해야 되죠. 건강검진 받아봤는데 그 통보서가 왔더라고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당뇨 기운도 좀 있다고 그러나 별게 이렇게 다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제 가방에 있어요 지금. 맨날 읽어봐. 그래서 건강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좀 하시고 저한테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잘 준비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올해 1년 동안 내가 고생해서 많은 준비를 했구나.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힘을 내셔야 되고 저도 아침에 올 때 힘이 별로 안 났어요. 근데 또 여기 올라와서 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나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잘 이겨내시고 1년 뒤에는 자격증, 합격증을 꼭 손에 쥐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끝 시간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심화 과정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수업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2편까지 진도를 나갈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과목이 1편, 2편, 3편이 있어요.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개 실무 파트고 그래요.
올해 12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온 거죠. 여기가. 요게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됐죠. 둘이 합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1편이 이제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1문제가 출제가 됐죠. 이렇게. 예. 그래서 수업계획은 이번 주 여기 지금 보면 조금 연하네. 여기 보면 이제 오늘 교육하고 중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협회 이렇게 하고 끄트머리에 보시면 이제 벌칙이나 행정처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앞에 내용의 반복이면서 처벌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완벽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 끝부분을 생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인데 오늘 요거 하고 거래 신고 대응하는 법에서 일부를 나갈 거예요. 일부를. 오늘 1시간 정도. 그 다음 주가 3시간 남았죠? 그러면 3시간 하면 한 4시간 정도를 나갈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공부 중에서 본격적인 공부는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중개 실무 파트는 이제 여기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중개 실무 파트는 심화 과정이 10주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주 정도는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3주. 이렇게 하고 10주 중에 3주니까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진도를 요리 가는 게 아니고 요걸 다시 볼 거예요. 그리고 심화과정 마지막에 요거 가서 여기 앞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제 계략적인 내용만 했어요. 그리고 쉬워요. 그래서 여기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심화과정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시 거꾸로 이렇게 가서 끝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다 별개예요. 그러니까 진도를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연결되는 게 아니어서. 얘는 이제 안에서는 연결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육서적 있죠? 요걸 눌러야 되는데 그렇구나. 자, 교육은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게 그 유명한 교육이 뭐가 있냐면 자, 실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큰 틀을 보고 가요. 그 다음에 교육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직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연수 교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 예방 교육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은 4가지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교육받는 게 모든 자격증에 대해서는 교육받는 게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 실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창업할 때 받는 교육이에요. 창업. 그 다음에 창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려고 하면 이 교육을 받아놔야 이게 취직이 되는 거예요. 소공으로 일하려면 자격증 갖고 일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보조원으로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돼. 그 교육이 직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직무교육은 보조원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받는 교육인데 3시간에서 4시간이니까 인터넷 교육으로 받으시는데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창업하거나 소공으로 일하려면 교육을 받는데 교육받는 시간이
28시간에서 32시간,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게 요 교육 시간을 60시간으로 하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거의 2배죠, 지금의. 거의 2배예요. 그 행정사 교육이 한 60 몇 시간 돼요. 근데 우리 중개업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60.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눈치인데 지금.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수선해서 국무회의에서 땅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회 법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시행령 바꾸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 통과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내년 여러분 시험 보시는 중간에 이제 통과될 여지는 있어. 그러면 그때 법이 바뀌겠죠? 우리 중개사법은 뭐 내용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보면 꾸준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바뀌어가면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뀔 예정이긴 하다. 시간이. 근데 요 두 가지는 부동산 시장에 처음에 입문할 때, 들어올 때 받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연수교육은 뭐냐?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2년이 됐을 때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교육이에요. 이걸 받아야지만 계속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돼. 요 받는 시간은 12시간에서 16시간 요 사이 정도예요. 그 중에 이제 반 정도는 인터넷 교육으로 하고요. 한 6시간. 이렇게 많이 안 받아요. 요 정도 받아요. 반 정도는 이제 이렇게 교육장에 집합해서 받는 교육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 연수교육을 작년에 전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제 올해 또 전반기 하반기 하면 또 연수교육 또 하겠죠. 요거. 그래서 이제 매년 있어요. 매년. 요거. 근데 이제 받는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예방 교육은 요것은 좀 보기 힘들어요. 근데 가끔씩 어떤 게 있냐면, 관청에서,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응? 대표적인 게, 아직까지도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사건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사기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의해달라. 한 3시간 정도 해달라. 이건 시간 제한은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구청이 이런 데서 요구한 거 한 3시간. 그 정도 요구하더라고. 짧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 예방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대상자가 누구냐? 부동산 사장님도 되고 뭐 소공도 되고 보존도 되고 하여간 일하는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그럼 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일하다가 받는 교육이에요. 일하니까 받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 받는 게 아니고. 요건 뭐예요? 처음에 이제 입문할 때 받는 교육이고. 자, 근데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요건 들어올 때 받는 교육인데, 요 교육은 받아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유효기간이, 우리 이제 제품의 유효기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실무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1년 안에 창업을 하거나 1년 안에 소공으로 취직한다. 그러면 이걸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실무교육을 받아놓고 2년 있다가 창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실무교육은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실무교육은 보통 현실적으로 보면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열려요. 잡혀요, 일정이. 옛날에는 막 매주 잡히고 그랬어. 그건 뭐냐면 수요가 많을 때. 요새는 그냥 소화하는 거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으면 소화가 돼.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합격자 발표하고 12월 달, 1월 달까지가 이게 사람이 많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지금 창업하려는 사람이 많은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12월 달, 1월 달에 몰려서 막 받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실무 교육이 마감이 됐어요. 그 왜 마감이 됐냐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받을 적에는 60시간 받아야 된다는 소문이 그냥 파닥하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업할 것도 아니어도 뭐요. 일단 받아두고 봐야 돼. 야, 60시간 어떻게 받냐? 받아 죽겠다, 야.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신청해가지고 마감. 제가 생각할 때는 협회나 대학에 가서 받아요. 협회나 대학에서 실무교육을 마감치기 위해서 아까 그 개정안을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는 게 아니고 강하게 해봐요. 정말 사람들 머리 잘 쓰거든요. 옛날에 학원에서 많이 이용해 먹었던 게 뭔지 아세요?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지만 BP? 뭐요? 학원비? 그게 아니고 우리 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곧 바꿉니다. 그거 있잖아. 결국 안 됐잖아.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학원에서는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좀 있으면 상대평가 되면 몇 명 안 뽑아. 절대평가할 때 다른 게 좋아. 뭐 이렇게. 응? 학원에서 그거 마케팅으로 써먹었지. 지나고 나서 하는 소리야. 선생들도 막 했어.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결국은 따져보더니만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좀 시간 지나다가 이 합격 인원을 갖다 이 난이도 조절 가지고 잘 안 되게 되면 진짜 상대평가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을 이제 마감을 쳤는데 하는데 또 한 3, 4월쯤 되면 아마 이제 텅텅 빌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 네? 유효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 얘도 1년이야. 보존될 때 받는 교육은.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교육이 돼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고 이제 교재로 가볼게요.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창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의무적으로 받고, 계속 일하려면 의무적으로 받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안 받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연수교육 받으러 오신 사장님들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거의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과태료 안 물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3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오전 오후로 잡아서 하는데 그 중에 한 타임 3시간을 제가 맡아가지고 있잖아요. 3시간 맡아가지고 맨날 똑같은 내용 강의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보면 3시간이면 한 2시간 반 지나잖아요. 그러면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뭐야? 돈, 과태료 안 물려고. 근데 옛날하고 달라진 점은 이게 연수교육비가 옛날에 한 6만 원에서 8만 원 내고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수교육을 대학이나 이런 협회에서 연수교육을 맡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 같은데 시군구청에서 맡아서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시군구청이 자기 예산에서 일부 지원이 나와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교육비 부담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겠어요? 잘 받으라고. 그것보다는 사고 치지 말라고. 그렇게 물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표죠. 표. 그러면 그 교육장 가잖아요. 오전에 가면 구청장님 나오십니다. 여러분 잘 받으시고 가로 열고 이거 재택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받으시고 그 끝나면 또 협회 또 누가 와가지고 또 협회 회장 출마할 사람이 또 여러분 잘 받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또 인사 막 다
국회의원. 인사해. 왜 인사해? 표. 한 번이라도 보여야 몇 표라도 나오지.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막 정치인들이 저렇게 막 목소리, 뭐 어떤 목소리든 이렇게 하는 건 자기한테 표줄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예? 자기 표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얘는 뭐예요? 의무가 아니야? 자, 여기 전세 사기 우리 교육시킬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 오세요. 이거야? 잘 와, 안 와? 잘 안 와. 내가 지금 돈 내고 받는 것도 지금 갈까 말까인데, 저거 안 받으면 뭐 어쩐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걸 누가 받으러 와? 예? 잘 안 와, 이거. 자, 그러면 교재로 가. 교육요. 실무교육 누가 받는 거라고요? 실무교육은 보니까 사무실 오픈하려는 사람입니다. 등록 신청하려는 자가 받는 겁니다. 이렇게 오픈할 사람. 또 누가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실무교육은 소공으로 취직할 사람이 받는 거예요. 대상자가 이렇게 2명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실무교육은 유효기간이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등록 신청하려는 자가 등록 신청하는 날 그때 기준에서 등록 신청일 요 날이 등록 신청하는 날이에요. 등록 신청일이 12월 28일이다 그러면 등록 신청 토요일이 아닌데 12월 28일 등록 신청일 전 1년이네. 그게 유효기간 1년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 이내 받은 실무교육을 써먹을 수 있다니까. 이때 실무교육 받은 게 있어요. 10개월 전에. 오픈할 때 써먹을 수 있죠? 근데 1년 반 전에 받은 실무교육은 못 써먹죠, 이건? 이건 이렇게 못 써먹는 거 이렇게 표시하고 못 써먹는다. 이건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유효기간이 1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소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실무교육은 누가 하느냐. 법상 보면 실무교육을 하게 돼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서울은 서울시장이고. 자, 경기도지사 이렇게 되고. 근데 직접 하진 않죠. 지금 여러분 실제 받을 때는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이 이런 실무교육은 직접 하지 않고요. 협회, 대학 이런 데다가 뭐요? 떠넘겨놨어요.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봉천동에 있죠. 그 다음에 대학, 뭐 건국대학교라든지 몇 군데 대학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딴 목적 없어요. 돈 벌려고 한다. 여기서 안 하고 이렇게 넘겨놔요. 응? 근데 안 넘기고 시도지사가 우리가 직접 실무교육을 할 거야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 그런 거 귀찮아해요. 해보면.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하면서 욕 엄청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는 이렇게 넘겨놓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교육은 뭘 가르쳐 주느냐? 뭘 가르치냐? 별것도 없어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뭐요? 법적 지식.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배우던 내용 거의 재탕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 경영, 실무. 그 다음에 직업윤리 등. 이런 거 가르쳐 줄게. 그리고 교육시간은 이렇게
예, 이렇게. 자,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 마지막입니다. 뭐가 잘 나오느냐. 실무 교육을 받아가지고 창업한 분인데, 폐업을 했단 말입니다. 폐업을 하고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창업하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3달 만에. 그때는 폐업하고 1년이 안 됐을 때는 중개업을 하면서 배운 기술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고 봐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창업할 때는 면제시켜줘요. 소공으로 일하다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안 돼서 다시 소공으로 취직하려고 합니다. 중개사무실에, 어떤 다른 사무실에. 그럴 때 원래대로 하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소공으로 취직하려고 해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1년이 안 돼서 취직할 때는 뭐예요? 면제다.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폐업하고 1년이 안 돼가지고 사무실을 다시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폐업하고 1년이 안 됐을 때는 실무교육을 새로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면제.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가봐요.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 교육이라고 그랬습니까요? 직무교육은 보조원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이죠? 보조원 될 사람이 받는 거다. 이렇게. 요 직무교육도 유효기간은 몇 년? 1년이고, 누가 하느냐? 그러면 얘가 좀 달라. 시도지사 또는 뭐요? 등록관청. 얘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법이 만들었을 때는 여기도 시도지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직무교육을 그때 당시에 구민회관에서 많이 했어. 구청 강당이나.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직무교육 하는 사람을 구청장, 등록관청을 추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음 놓고 구민회관에 불러가지고 야 보조원들 와. 하려면 보조원 여기 와서 교육받아. 금방 끝나잖아. 3시간 4시간. 아까? 근데 보통 3시간이야. 그러니까 거기도 뭐요? 오자마자 가야 돼. 잠깐 받는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교육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 그래서 그냥 가면서 욕을 한마디씩 다 이렇게 하고 가니까 공무원들이 또 뭐예요?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현장 집합교육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인터넷 교육. 그러니까 욕하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 현실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 그럼 인터넷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틀어놓죠, 그냥? 틀어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비용은 아까 연수교육보다 더 조금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정도는 써야지 뭐. 협회에서는 요 인터넷 교육, 인터넷 업체한테 이 교육을 갖다가 맡겨갖고 동영상 찍어갖고요. 한 번 찍어서 그냥 계속 그걸 울고 먹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가성비가 좋겠어, 협회가. 그래서 돈을 꽤 벌었다는 얘기가. 관리할 것도 없잖아. 그냥 한번 찍어놓으면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걸. 자, 교육 내용은 뭐냐? 시간이나 교육 내용. 시간 조금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서너 시간. 응? 잠깐. 그리고 교육 내용은 직무 수행할 때 필요한 뭐요? 직업윤리 등. 응? 뭘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칠 것도 없어, 그냥. 친절 교육이야. 이렇게. 우리 이제 실장님은 저기 새로운 실장님은, 옛날 저한테 배웠었다고 그러더라고. 멀리서. 저는 얼굴 기억을 잘 못하겠어. 근데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마음에 상처받은 거 그거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전화 작업을 했을 때 전화를 했더니만 그 상대방이 뭐야 무슨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면 친절하게 막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응? 그렇지 않고 대답도 잘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러면 우리 실장님 상처받으셔갖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래서 한동안 전화를 못 하시고 이렇게 그래요, 그게. 예. 그러니까 뭐 혹시 자기가 싫어하는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배워야 돼. 우리도 보면 보험 드세요 뭐 이런 전화 오잖아. 그다음에 뭐 좀 그렇게 우리 그럼 전화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매몰차게 끊지 말아야 되겠다. 경험상. 그런 거 겪어본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한테 그랬대. 그런 부동산이나 이런 데 전화 와가지고 제 친구가 이게 귀찮아 죽겠는데 전화 왔다고 하면서 막 그랬대. 근데 우리 실장님이 얘기해 줬대. 야, 너무 그러지 마라. 자기 친구한테. 좋게 얘기해도 될걸, 이렇게.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지만 그걸 알 수 있어요. 얘기만 들어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듣고 충격을 받으시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전화를 확 끊고 막 어떻게 욕하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많은 사람은 끊고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걸어. 그럴 경지가 돼야 되는 거야. 뭐 어쩌라고.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렇게. 자, 연수교육. 2년마다 받는 건데 누가 받느냐 그러면 여기 부동산 사장님하고 소금까지. 중요한 건 중개보조원으로 계속 일할 사람은 연수교육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조원은 한 번 받고 끝이요. 2년마다 받는데 이거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세다고 그랬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사실은 현실은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연수교육 받고 가신 분들이 전부 다 아이고 100만 원 벌었다 이러고 나가셔. 자, 그 다음에 받을 적에는 사전 통지해가지고 연수교육 받으라고 이제 아니 왜 그러냐면 사람 까먹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한 번씩 받는 것처럼 느껴지죠. 받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오랜만인지. 엊그제 받았는데 또 받아? 엊그제 받았는데 또 받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자율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 하잖아. 자율이에요, 유리예요. 이거 참. 이거야?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자율적으로 해라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올해 언제까지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사전 통지서가 날라와요. 한 장짜리 날라와. 그리고 거기에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쭉 써놔. 전화번호랑. 연락해서 받으라고. 사전 통지서. 그래서 언제까지 통지하냐면 2년이 되기 2달 전까지 이번에 받으셔야 됩니다. 안 받으시면 과태료입니다. 여기다 전화하셔가지고 예약하시고 받으셔요. 이렇게 알려주죠. 원래 요 연수교육은 누가 하냐면 법상으로는 도지사에.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지도 서울시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장이 직접 안 하고 현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 같은데 직접 안 하고 뭐요? 구청장한테다가 위임을 해놨어요. 위임. 그래서 구청장에 실제는 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위임을 이건 안 나옵니다. 법상은 누구예요? 그렇지. 그럼 이제 구청에서 이제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날짜를 잡아요. 그래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연수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수교육 내용은 중개 관련 법이나 제도에 바뀐 거 가르쳐 줄게. 요거. 그 다음에 중개 경영 실무 요런 거 교육시켜 준다는 거예요. 한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바뀐 제도나 법이 있겠죠? 그거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연수교육 그 내용은 뭐가 있냐면 그 바뀐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표시 광고. 요거 위주입니다. 광고할 때 준수할 사항. 요거. 그러니까 이게 적발 건수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구청에서 요구할 때 이걸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는. 네. 그게 이거죠, 바뀐 거. 그 다음에 뭐 직업윤리, 이런 거 뭐. 안 받으면 밑에 과태료 제재 이거 하셔야죠. 500만 원 이하의 뭐다? 과태료다. 이렇게 됐지. 자, 사고 예방 교육. 네, 어제 이제 그 우리 경매 수업 듣는 분들이랑 저기 이제 법원에 그 남양주 법원에 갔다 왔는데 꽉 찼어, 꽉. 그 물건 진행되는 거 한 아니야. 취하된 거 빼고 한 40 몇 개 정도 진행이 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한 200 가까이? 되게 많이 온 거예요. 예. 밖에까지 있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이거 경매장에 갔을 때 분위기를 보면 물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죠. 그러면 줄기 시작해요.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이 줄어들어. 그러면 바닥에 가까움을 예감할 수 있다. 그럼 나중에 막 진짜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지금 한참 전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갔을 때 열 몇 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일 큰 법원이에요. 물건은 100개가 넘어가. 근데 몇 명 왔다고요? 열 몇 명. 바닥이야, 이제 그거. 우리가 그 상관없어. 그냥 경매에서 그 정도면 물건이 그렇게 늘어났는데도 안 온다는 얘기는 이거 받아봤자 뭐야. 이거 뭐 너무 팔아먹기도 힘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오는 거라고 그게. 그럼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내년에 가서 그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빠르면 내년, 더 늦으면 내후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힘든 부동산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격증, 이렇게 얘기하면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려고 오셨지만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이고 이게 자격증 따도 이거 써먹지도 못하는 게 몰라고 따. 힘들게. 그래서 딱 패를 놓잖아. 그리고 명분도 생기잖아.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잘 됐잖아, 이게 또. 그래가지고 이제 순식간에 2년, 4년 간다니까? 나중에 한 2년, 4년 딱 보니까 부동산에서 계약서 많이 쓴다는 소리가 막 들려. 이제 그때 가서, 따야지. 이렇게 딱 가면 이제 그때 가면 어떻게 되지? 내 세포는 또 많이 죽었지. 미리미리 따두고 미리미리 연습하고 해서 대비하는 게 이게 현명한 사람인 거지. 꼭 그때그때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어. 꼭 그게 아니거든. 자, 사고 예방 교육. 사고 예방 교육은 변변치 않는 그런 교육이에요, 사실은. 그죠? 예. 사고 막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다. 그런 거니까 아이고 뭐 이런 게 의무 아니죠? 그 뭐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고 뭐 그렇게 지나가는 거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 게 이제 중개보수. 몇 페이지입니까? 중개보수가 여기. 이건 197인데 이건 더 될 것 같은데. 197이네요. 그죠? 중개보수와 관련된 내용인데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은 한 2문제 정도씩 출제되다가 최근에는 가만히 보면 비중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거의 2문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개보수로 옛날에 복비라고 불렀던 거예요. 지금도 저희는 그냥 복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비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비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일부 분들은 복덕방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복비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그런데 이건 좋은 표현 같아요. 복을 주고서 받은 돈이잖아. 응? 응. 그러면 부동산 거래하신 분들 중에 보면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했을 때 더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을까?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 사람이 많을까? 마이너스가 된 사람이 많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있을 수 있는데 플러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 자체가 어떻게 됐으니까. 뭐 이렇게 됐어도 어쨌든 하여간 지금 상향이야.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했을 때 사실은 그분한테 뭐예요? 불을. 때에 따라서는 물려가지고 한참 시간 지난 뒤에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시간 지났을 때 다 올라갔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중개해주고 손님들한테 듣는 소리는 지금도 이제 물려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 본인이 원해가지고 사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아니에요 말리고 막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잖아 부동산에서. 물려있는 사람이 있지만 시간이 또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또 달라지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 좀 자부심이랄까 좀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약간 좀 자괴감이 드는 게 복비로 예를 들어 500만 원 받았어. 근데요 복비 500만 원 준 사람은 얼마를 벌었냐 그러면 가격이 올라와서 5억을 벌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자괴감이 들 수 있다고. 내가 살 걸 이렇게. 이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소개비 받은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이제 돈이란 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손님분들이 막 어쩔 때는 막 고맙다고 뭣도 보내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다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은 돈에서 온다. 돈에서. 예. 근데 그 보내주신 것이 그때 돈으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 돈이 아니고 뭐야 뭐 저기 시골에서 뭐 이렇게 난 거 있잖아요. 예? 막 그런 거 보내주셔. 아니 시골이라고 하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아파트 갖고 있어. 사시는 건 시골인데 시골이라고 해서 진짜 저는 시골이 아니고 지방으로 치면 무슨 뭐 광주나 뭐 대구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에 이제 아파트를 딱 이렇게 매입을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럼 그 시골에서 뭐 있으면 그런 거 뭐 특산품. 이번에 아이 굳이 안 보내셔도 되는데 하면서 가로 열고 돈으로 보내시든지 이래 돼. 자, 중개보수 청구권이네. 중개보수는 언제 받던가요, 보통 부동산에서? 아픔까지 보고요. 이사하는 날 보통 보수를 받아요. 현실은 그래요. 이사하는 날 받지. 잔금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중개보수 받는 것 관해서 한참 문제가 됐었어. 옛날에도 보면. 활동 과정을 잠깐 볼게요. 활동 과정을. 처음에 의뢰를 받아. 여기다 쓰지 말고 칠판에 있으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활동할 때 보면 팔아주십시오. 전세 놔주세요. 세 얻어주세요. 이게 의뢰야, 의뢰. 그래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물건도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고 특히 이제 가격이 맞고 그러면 계약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계약금을 넣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이사 들어오죠. 이때 잔금 치르죠. 이런 과정을 거쳐. 그래서 이걸 쭉 도와주는 건데 중개 서비스가 어디까지가 중개 서비스냐 이거지. 중개 서비스는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까지 요때까지가 중개 서비스예요. 중개잖아.
용어할 때 중개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를 하면 제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알선했을 때가 중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개활동의 끝은, 이론적인 끝은 계약서까지예요. 계약서 쓰게 도와준 게 중개야. 그러면 이때까지 실제는 도와줘요. 요걸 굳이 이론적으로 분류하자면 애프터 서비스야. 어? 여기까지가 원래 서비스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요건 애프터 서비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중개보수는 요때 받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거야. 원래 서비스가 여기가 끝이니까. 근데 실제는 안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손님들이나 부동산 사장님들이 요때 받는 거로 알고 받죠. 아시겠죠? 요런 구조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요거 하나 보고 쉽니다. 계약이 됐다가 맨날 문제되는 건 똑같아요. 계약이 됐다가 여기 이행되지 않고 계약이 깨지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럼 요때까지가 중개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어때요? 계약은 됐는데 이행이 안 되고 계약이 깨진 경우 계약이 깨졌다고 하는 걸 파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이 깨졌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왕왕이 있어요. 깨진 경우가. 보수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지. 그지? 받는 건 요때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못 받는다고 하셔야 돼.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깨졌잖아. 깨졌을 때 요때 이제 우리도 최근에 하나 깨진 게 있었는데 깨졌는데 원인이 있었지. 깨졌는데 이제 그 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세를 놓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아주 또 딴 얘기가 돼버렸는데 집이 팔렸어요. 집이 팔렸는데 집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 근데 집주인이 그걸 집을 팔 때 세입자가 있는 집을 갖다 내놨거든. 근데 팔면서 세입자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세입자한테 얘기는 했지. 세입자 얘기했는데 그 세입자가 있으면 보통 집을 잘 안 보여주거든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집을 안 보여줘. 그러니까 세입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집을 안 보여주고 집을 못 본다면 산 사람 없겠지. 근데 기간이 지금 2년이 끝난 거야.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는 못 구하니까 집이 팔리거나 그럴 일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다시 2년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다른 거라고 착각을 했네. 매매가 아니고 요거 세를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를 다시 다른 사람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진짜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전화를 꺼버려. 그 기존 세입자가. 그래서 문자를 안 받는 거야. 근데 주인은 이 사람이 자기 나간다고 해서 문자 보냈어. 나간다고 문자를 보내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을 자기가 안 보여줄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는 못 구할 거니까 그럼 당연히 2년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싸게 사는 집이야, 전세. 그럼 이번에 새로 계약한 쪽도 싸게 얻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문자를 안 받아버리니까 주인은 이제 새 나갔다. 진짜 집도 안 보고 계약한 거야, 이 사람은. 계약금 들어갔어. 2천 들어갔어, 2천. 2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약이 됐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기존의 세입자는. 그래서 그 전화기 껐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은 부부가 똑같아. 한 사람은 아예 끄고, 한 사람은 하여간 안 받게 딱 만들어. 바꿨나? 전화기를 바꿨나?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안 받아버려.
근데 주인은 계속 새 나갔으니까 언제까지 이사 가세요? 계약금 2천 받았습니다. 주인은 문자를 계속 보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계약 기간 만료된 때 그 기존 세입자가 정말 문자를 딱 열어보니까 문자가 막 이만큼 쌓인 거지. 근데 그거 열어보기 전에 자기가 또 문자를 보내서 이제 세입자 못 구했으니까 2년 연장이죠? 그랬는데 주인이 아니 문자 제가 보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문자가 그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은 이사를 가야 돼. 이사 계획을 세웠겠어?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들어갈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주인한테 뭐라 그래? 이 사람 안 나와갖고 내가 이사를 못 들어가게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2천만 원의 배에 4천만 원 주라고 한 거야. 그럼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 이제?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2천만 원 뜯기게 생겼잖아. 그럼 기존 세입자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2천만 원 물어내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기존 세입자한테는 뭐예요? 지금 첫 번째 조건은 나가라고 자꾸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적미적거리는 거야. 설마 계약이 됐을 리가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어 지금. 그래서 계약이 깨졌다는 게 뭐냐면 이제 새로 들어간 세입자가 자기는 2천 받아 벌고 떨어지겠다는 거야. 안 들어간대 이제. 근데 그 전세 싸게 얻은 거거든요. 들어가는 게 좋아.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 야, 지금 2천 넣고 2천 너 공돈 2천 챙겼잖아. 왜 그거 2천만 원 받아야지. 법적으로 하면 무조건 받는 건데. 이사 안 들어가고 2천 주라는 거야. 4천 달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결론.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인이 못 지켰으니까 계약이 깬다고 해도 할 말이 없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인이 2천만 원 물어줘야 되니까 이제 받을 거야, 이제. 그렇게 마음을 딱 결정하셨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2천만 원 받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세 싸게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 나갈 때까지 약간 여기서 좀 지체가 된다면 그 비용 정도를 좀 받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주인한테 뭐 300이 됐든 500이 됐든 그걸 받고 이사를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전체로 봤을 때 플러스지. 2천 받았다 쳐. 그럼 딴 데 가서 또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이만한 집을 얻을 수 있냐?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 못 하더라고. 그럼 우리한테 보수 줘, 안 줘? 지금 이 사람 깰 건데. 못을 박아놔서 우리 주라고. 줄 거야. 큰 돈은 아니지만. 준대. 주기로 했어. 2천만 원 중에서 일부 떼주겠지 뭐. 100 얼마 100만 원 정도 떼주겠지 뭐. 자기는 2천만 원 번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수 줄게요. 근데 이 사람 잘 지켜봐야 돼. 녹음하고 다 이게 증거를 안 해놔. 나중에 가서 깎아 이제 분명히.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처음에 이거 했을 때는 복비 드릴게요. 오케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100만 원 주겠어요? 이 말을 바꿔서 뭐 100만 원 너무 많고 깨졌는데 뭐 50만 원만 받으시죠. 이렇게 나올 게 거의 확실이야. 그리고 못을 박았지. 100 얼마 주라고 확실하게. 예. 그 경험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준대. 그 말만 믿으면 안 돼. 딱 증거 남겨놔야 돼. 그래야 100% 이제 소송에서 이기니까. 오케이. 자, 그럼 뭐예요? 계약이 깨지더라도 부동산 탓이 아니지. 임대인 탓이야. 1차적으로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 못 빼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기존 세입자 못 빼줘서 그런 거잖아. 임대인 책임이지. 부동산 사무실 책임이 아니지. 에? 그럼 보수 받을 수가 있지. 누구 탓이니까? 그러니까 손님 탓이야, 손님. 부동산 사무실 탓이 아니잖아. 부동산 사무실 탓이면 뭐야? 못 받지. 부동산이 뭐야? 중개업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 알아먹죠 우리끼리는. 부동산 나면 부동산 학교론 할 때 부동산이 아니여. 여기서 부동산은 뭐야? 부동산 사무실 개공 얘기하는 거야 개공. 여기 책임 있다 그러면 못 받아 먹어. 손님 탓이다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그렇다 이거는. 자 잠깐 쉬겠습니다.